네, 안녕하세요. 차탄생입니다. 자, 오후에 좀 여유가 돼서 한 번 더 영상을 찍는데요. 일단은 두산에 남은 호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상 두산이 지분 투자한 데가 어디죠, 여러분들? 뉴스케일 파워. 그쵸? 티커가 SMR이죠. 자, 이 친구들의 이제 두산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냥 지분 투자만 한 게 아니에요. 지분 투자를 하면서 조건을 달았거든요. 어떤 조건 달았냐면, 야, 뉴스케일 파워, 너희가 SMR 관련돼서 수주를 따내면, 기자재 있지. 너희 기자재. 기자재는 우리가 공급하게 해줘. 두산이 이런 계약을 체결했고 과거에 체결한 계약인데 뉴스케일 파워 SMR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면서 사실상 그거에 대한 호재가 두산으로도 녹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지금 두산의 주가 상승도 SMR 관련된 부분들이 크고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이유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전 바로 이 재료가 나옵니다. 뭐요? 루마니아. 자, 이게 무엇이냐? 한 달 전 기사인데 요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파워라고, 자, 로파워라고 루마니아 SMR 관련된 이 회사 요 부분들이 정확히는 루마니아 원자력 회사죠. 여기 보게 되면 SMR 발주사 경영진 두산 에너빌리티 찾아 생산 역량 뭐 했다? 확인했다라는 내용인데 요 부분들이 뭐요? 언제요? 5월 21일 기사예요. 근데 여기서 또 뭘 볼 거냐면 대통령 관련된 부분도 보게 되면 4월에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해 두산 LBT 창원 공장을 방문하고 한국의 원전 기술을 살폈었다라는 내용이요. 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슈가 곧 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적인 측면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관점이고 다음 주 개발사 뉴스케일 파워 경영진 방한 이거 방한했죠. 루마니아 대통령이 왔고 그 다음에 그걸 본 다음에 뭐요? 뉴스케일 파워지 뉴스케일 경영진과 루마니아 SMR 발주사 경영진이 뭐였다 같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케일 파워와 루마니아의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했을 땐 이 부분들은 뭐다? 두산의 직접적인 수혜로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정말로 SMR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되는 것인가 라는 관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 더 주가를 부양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요? 당장 나오진 않죠. 결과적으로 계약하고 나서 뭐 공사 기간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상하는 기간은 실적이 직접적으로 찍히는 건 SMR 관련된 부분들은 2030년에 본격적인 실적에 유의미한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뭐요? 지금 이 상승 또한 미래에 두산이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서 올라가는 거겠죠.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들 반드시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주식은 뭐한다? 미래 가치를 선반영한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루마니아 SMR 관련된 부분들 그쵸?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언제든지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딱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슈가 뜬 이후에 잠잠했다가 다시 갔죠. 그죠? 그래서 루마니아도 최대한 이슈가 빨리 뜨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아마 협의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 근데 아무래도 이 뉴스케일 파워 또한 SMR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지 뭐가 돼요? 지금의 주가 상승 탄력이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또한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SMR에 대한 부분들이 터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다 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서 막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와 이거 뭐 계속 갈 거다 이제 뭐 대박이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가격을 수치화 해보면은 이 정도 시가총액은 아직도 뭐요? 아직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시가총액이다. 하지만 더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주식은
기대감이고 미래가치 선반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코멘트를 달아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이슈도 있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으나 항상 경계는 하고 있자. 그 말씀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 할 때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을 다 봐야 돼요. 여러분도 사업을 아마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사업이나 뭐 보통의 자영업을 많이 하시죠. 잘 많이 하는데 뭐 프랜차이즈 사업 뭐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좋은 면만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프랜차이즈에서. 분명히 안 좋은 면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면만 보고 매출 나오는 건 보고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쪽박 찰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좋은 부분도 보되 나쁜 부분이라기보다는 지금 주가가 선반영 받아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관점을 반드시 해석은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MR에 대한 부분들이 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로 인한 상승 탄력 나올 수 있다. 그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루마니아 관련돼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루마니아 원자력 회사인 로파워 이 로파워 관련주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주를 찾아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나와요. 보시게 되면 이게 2년 전 기사 2년 전 기사인데 DS 프라이빗 에쿼티 루마니아 로파워에 1천억 투자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DS 프라이빗 에쿼티 관련된 관련주가 주가가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얘네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비상상사예요. 비상장사. DS투자증권이 상장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상 제가 찾아봤는데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 지금 그 회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계속적으로 최근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전 때문에 올라간 걸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요. 우리가 다 아는 기업이긴 한데 이 부분들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뭐 요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래 감추고 필요하신 분 알려드리려 했는데 보면은 삼성물산이 최근에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뭐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요 삼성물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색을 해보면 이쪽에 삼성물산 로파워를 검색해 보면 SMR 핵심 기술 SC 모듈 실증 완료 글로벌 시장 본격화한다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SMR 주요 구조물 강판 콘크리트 벽체 모듈화 성공적 실증 완료 루마니아 SMR 사업의 활용 SMR 본공사 수행 핵심 역할을 기대한다. SMR 기술 경쟁력 강화 통한 글로벌 SMR 시장 선도 입지 확보했다라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삼성물산이 SMR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콘크리트 벽체 모듈화를 완벽하게 해냈다라는 건데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루마니아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또 떴을 때 삼성물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기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삼성물산이 SMR 관련준 거 아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근데 모르시는 분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삼성물산이니까.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 루마니아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탄력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적으로 21선에서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가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이 두산처럼 충분히 많이 올라온 상태고 얘도 제가 봤을 때는 SMR 관련주로 잘 엮어서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본업에서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더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겠죠. 삼성물산까지 말씀드리려고 여러분들 영상 한번 더 찍었어요.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시총이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굳이 타점을 보자라고 하면 한 15만 5천 원 정도, 15만 원까지 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서 접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랐던 SMR에 관련된 부분들, 루마니아가 곧 터질 수도 있다. 그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만 찍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중간에 또 생각이 나서 영상을 또 찍어드렸으니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 부분들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브리핑 같은 건 드리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뭐 자리가 위험한지 나쁜 자리인지 좋은 자리인지 뭐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지금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렇게 옆으로 기어주고 있잖아요. 뭐 이때랑 비슷하죠. 이때랑 비슷한 상황이라서 지금 구간에서 사실 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5일선 지키고 있고, 우리가 분봉상도 보면 추세에 대한 추세에 대한 부분들, 흐름에 대한 부분들,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금요일장에 외국인이 마지막에 매수가 좀 들어왔고, 그 다음에 5일선 지키고 끝났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있었으나 밑에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올라서 그래도 저가보다 올라서 마감됐고,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도 내려갈 때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또 밑에서 받아서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을 보면 제가 계속 강조드려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 59,500원짜리 있잖아요. 지금 여기 요 자리, 요 자리가 계속적으로 공방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변동성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방향성이 잡힐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여기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 얘기 제가 뭐하러 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향성 자체가 단기 수렴 구간이고, 루마니아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터져줘야지 일단은 빨리 올라갈 것 같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호재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나와줘야 돼. 거래량이 죽으면 절대 안 돼요. 두산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 더욱더 터져야 된다.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더욱더 터지면서 올라가 줘야 추가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장중에 계속적으로 이 차트를 보고 움직임을 보는 이러한 흐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또 월요일에 도와드릴 건데, 혹시나 내가 지금 두산 한 번이라도 매도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했다라고 하시면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 밀린다라고 해서 바로 매도하는 건 아니죠.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또 하락 탄력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들 같이 고민하실 분들, 같이 대응을 해나가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 뭐라고 보내면 돼요? 이쪽에 번호로 두산 남겨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들어와서 대응해라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요.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무슨 자신이 있냐면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향성 자체가 아직 안 나왔다. 그죠? 여기서 뭐 충분히 뭐 흔드는 구간이고 개인 투자자가 지루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정상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나 분명히 주가 위치 자체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된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두산 에너비티가 주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분할로 익절하면서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 수익을 챙기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른 종목의 확산이 일어나고 조정 이후 다시 가고 이런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제가 세아 베스틸 지주라는 이 원전 관련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왜 도대체 원전주에서 확산이 일어나는지, 두산이 계속 가다가 두산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중소형 원전주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급 논리예요, 수급 논리. 그래가지고 얘가 쉬니까 원래 개인 투자자는 옆으로 기는 걸 못 견디거든요. 옆으로 좀만 기어줘도 재미가 없어서 얘를 팔고 재미있는 주식을 사러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산이 일어나는 거거든, 얘가 기면. 그래서 에너빌리티가 지금 자리에서 기어있는 동안에 다른 원전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고, 그 중에서도 세아베 스틸 지주라는 이 종목 또한 우리가 언제? 이때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19%까지는 아니죠. 한 12%, 11%, 요 정도에서 아마 우리가 익절이 좀 나왔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확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단기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두산 퓨얼셀도 마찬가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두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계열사들의 확산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우리 최근에 그 어서 증명됐죠. 하나그룹. 한화그룹에서 한화라는 이 종목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가면서 오션이 가면서 하나 지주사가 가고 시스템이 가고 결과적으로 하나그룹 전체가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와졌잖아요. 두산도 마찬가지. 결과적으로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 두산그룹에서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까지 넘어올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캐치를 해냈어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 부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퓨어셀의 상승까지 만들어냈다. 아니, 지나고 나면 뭐하냐 하겠지만 이 부분들도 이미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사실 우리가 두산 퓨어셀 6월 10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 타이밍 봐야 된다. 그쵸? 매수 타이밍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때 당시 가격이 보시면 알겠지만 열흘 전이고요. 18,700원이었습니다. 18,700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수익 얼마 챙겼어요? 수익 30% 정도 수익 챙겼다. 물론 분할 매도고 또 올라갈 또 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주식시장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릴 거니까 위쪽에 번호 몇 번입니까? 010 920 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 영상 설명창에 링크 올려놓을 거예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두산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여러분들 텔레그램만 무료로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이 부분들 확인해서 지금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정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는 건 좋은데 그냥 올려드린 종목 제가 공부하라고 올려드리고 타이밍은 또 진짜 매수해야 될 것 같으면 매수 타이밍 잡아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꼭 잘 대응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현재 텔레그램만 입장 요청을 하시고 제가 확인하고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같이 대응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입장 요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 혼자 죄송합니다. 입장을 받느냐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빠르게 입장하시려면 010-9201-6329로 두산 남기셔서 텔레그램만 꼭 들어오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텔레그램만 들어오시면 제가 기분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산 남기시면 무료로 입장 도와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물산 있죠. 삼성물산 이 친구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구간에서 시총이 워낙 큰 종목이긴 한데 올라온 자리 자체가 좀 10년 만에 신고가 자리까지 거의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들도 충분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눌림목 구간 한번 공략을 잘 하셔서 수익 챙겨 보셔라 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제가 또 중요하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몇 개 있죠. 뭐요? 전력 관련된 부분들. 자, 요것도 잠깐 설명드리면, 또 제가 원전이 계속적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전력.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왜? 이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원전이라는 친환경 에너지가 전력을 가장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고, 진짜로 전력을 많이 만드는 게 원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전에서 데이터 센터로 이 전력을 어떻게 보내주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줘요? 전선을 통해서 보내주죠. 근데 미국의 전선 인프라가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100개의 전력을 썼다 그러면 전력이 30, 40가밖에 안 간다라고 합니다. 정말 노후된 거는. 그럼 여기서 전력이 60%가 손실나죠. 이 부분들 놔두면 안 되겠죠. 뭐요? 전선을 갈아야죠. 초고압 케이블로. 그래서 제가 전선주 주목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대한전선 종목도 40%가 올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거, 원전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전력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는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돼서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분배를 해야 된다. 로스가 나는 전력이 없이. 스마트 그리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력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 뭐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으니까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이라고 남겨주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 전력 관련된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이 전선주 히든 종목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 지금 왜 전선주를 봐야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원전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원전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근본적으로 이 17,000원에서 18,000원에 계속적으로 투자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관련된 전력 소모,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원전을 투자를 하는 건데, 원전 투자 아이디어가 어떻게 왔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24년도 4월, 즉 2, 3월쯤에 전선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전선주가 왜 급등을 했냐면, AI 시대에서 사실상 이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노후화된 인프라 전선으로 인해서 이 전력을 만드는 발전소에서 A 지점까지 가는데 전선이 너무 노후화돼서 초고압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전력의 70%가 손실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고압 케이블을 이용하면 100을 보내면 30만 갔던 기존 전선에서 100을 보내면 70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전선주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언제? 24년도 2, 3월에.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4월 달부터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원전을 봐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는 원전주가 안 올랐어요. 뭐만 올랐어요? 체코 원전 관련돼서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원전이 오르고 있는데 전선주 뭐 하고 있냐? 죽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 쓰고 있다. 뭐 가온전선, LX 일렉트릭 다 잘 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일주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한 5월 14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우리가 24년도 1월 전선주가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전선주가 가면 결과적으로 왜 전선주가 가는가? 전력이 필요한데 노후된 인프라 때문에 전력 소모가 심하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원전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지금 5월 원전이 먼저 움직인다. 그럼 이번에 뭐가 움직여요? 전력을 만든다. 그럼 전력에 대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케이블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거다. 전선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최근에 가온전선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30% 올랐죠.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선주를 보기에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전선 관련돼서 완전 완벽한 전선주는 아니지만 전력기기 관련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인데요. 잘 봐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최근에 거래량 보여? 최근에 거래량? 추세를 돌려내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전고점 매물 흡수했단 말이에요. 최고 거래량 보이시죠? 자, 확대한 건데 이거 보세요. 이게 확대한 거거든요. 어때요? 상한가 이후에 대량 거래로 주가에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준 이후에 뭐요? 눌림목이 발생됐는데 전 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뭔 말입니까? 주가를 슬슬 올려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하이젠 RNL 로봇주 말씀드렸을 때 4배 올라갔단 말이에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 드렸던 거 몇 배 올라갔어요? 2배 올라갔어요. 최근에. 그죠? 뭐요? 진원생명과학. 2주 만에 2배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실적도 어때요?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영업이익이 19억, 1억에 3억에서 작년에 1,100억에 영업이익 60억 달성. 영업이익도 어떻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번 분기에 또 영업이익 잘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관련된 이 회사까지 제가 히든 종목 넣어놨으니까 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셔서 이 원전 다음에 올라갈 이 전선 섹터에서도 전력기기 관련주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요 부분 마찬가지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전력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 전선주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전력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이거 받아가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